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두 명이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32살 직장인 강민서 씨. 그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며 조용히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경험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끔찍한 경험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강민서 씨 32살. 그녀는 중견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약사였습니다. 업무 능력은 뛰어났지만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완전 초보였죠.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 민서 씨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민서 씨 연애 이론만큼은 박사 수준이었습니다. 유튜브, 책, 드라마 온갖 연애 콘텐츠를 섭렵했죠. 첫 데이트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밀당은 이렇게 하는 거고 머릿속엔 다 있는데 막상 실천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서 씨에게도 이상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키, 178cm 이상, 안정적인 직장, 운동하는 남자, 유머 감각 있고 책 읽기 좋아하고 강아지 좋아하고. 친구들은 말했죠. 야, 그런 남자 어디 있어? 너무 이상만 높으면 평생 혼자 산다. 2024년 가을 민서 씨는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나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 그녀가 선택한 것은 바로 테니스 동호회였습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핫한 취미 생활이죠.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모임 날 민서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테니스장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밝게 인사하는 동호회 회원들.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테니스 코트 반대편에서 한 남자가 서브를 넣고 있었습니다. 흰색 테니스복을 입은 그 남자는 마치 화보에서 나온 것 같았죠. 키도 크고 자세도 멋있고 땀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옆에 있던 회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저 사람 박준혁 씨. 우리 동호회의 에이스죠. 게임 회사 다니는데 성격도 좋고 완전 인기 많아요. 민서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첫눈에 반하는 거구나. 그날 이후 민서 씨는 주말마다 테니스 동호회에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박준혁 씨와도 점점 가까워졌죠. 민서 씨, 테니스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에헤헤, 그런가요? 준혁 씨가 가르쳐준 덕분이에요. 박준혁 씨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게임 회사에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고 주말에는 테니스나 등산을 즐기고 대화도 재밌고 민서 씨가 그동안 꿈꿔왔던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 모임이 끝나고 민서 씨, 혹시 우리 둘이서 저녁 먹을래요? 드디어 기다렸던 그 말이 나왔습니다. 민서 씨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난리가 났죠. 아, 이게 데이트인 건가? 뭐 있지? 화장은 고쳐야 하나? 첫 데이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준혁 씨는 정말 세심했습니다. 민서 씨 토마토 알레르기 있다고 했죠? 이거 빼달라고 할게요. 어머, 그걸 기억하세요? 당연하죠. 민서 씨가 한 말은 다 기억하는데요. 그날 밤 민서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휴대폰을 보니 준혁 씨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민서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평일에도 매일 전화를 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한강공원을 걸으며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민서야, 나랑 사귈래? 네? 우리 지금 사귀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도 공식적으로 물어봐야죠. 그래야 진짜 남자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공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민서 씨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봄이 온 거야. 하지만 이 달콤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연애 3개월 차 처음에는 너무 달콤했던 관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서 씨가 준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아, 오늘 저녁에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이탈리안 식당 갈까? 우리 처음 데이트 거기서 했었어. 응? 당연하지. 강남에 있는 그 파스타 맛집 있잖아. 아, 맞다. 미안, 깜빡했네.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전화를 끊고 나서 민서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데이트 장소를 잊어버릴 수가 있나? 하지만 곧 자신을 위로했죠. 준혁이가 요즘 진짜 바쁘긴 하니까 나도 너무 예민한 건가?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서 씨가 준혁 씨에게 보낸 메시지. 준혁아,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봐도 돼? 그날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답장 수요일. 좋아. 몇 시에? 7시쯤. 답장 오케이. 그런데 수요일 저녁 6시 반 민서 씨가 약속 장소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준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미안한데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아. 오늘 약속 다음에 봐도 될까? 엥? 우리 오늘 약속 있잖아. 내가 몇 시간 전에도 메시지 보냈는데요. 오늘 약속 있었어. 미안, 나 캘린더에 적어놓지 않아서 몰랐네. 진짜 미안해. 민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그날 밤 민서 씨는 친구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있잖아. 남자친구가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인데? 민서 씨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처음 데이트 장소를 기억 못하는 것,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 전화를 안 받을 때가 많아진 것. 그냥 바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어느 금요일 밤 준혁 씨는 회사 회식이 있다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민서 씨는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죠. 그때 친구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너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데 왜? 준혁이는 회식한다고 했는데. 민서야, 나 지금 이태원 클럽에 있거든. 근데 여기 준혁이 있어 뭐? 아니, 완전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근데 진짜 준혁이 같아. 키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근데 지금 다른 여자랑 같이 있어. 민서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유진아, 사진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 잠깐만. 효과음 메시지 수신. 잠시 후 도착한 사진. 어두운 클럽 안에서 촬영된 사진이었지만 그 사람은 분명 준혁이처럼 보였습니다.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그 특유의 헤어스타일 옆에는 긴 생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서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준혁이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 씨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준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죠. 오후 2시쯤 되어서야 준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서야, 미안 어젯밤에 너무 취해서 그냥 회사 근처 찜질방에서 잤어. 폰도 꺼놓고. 어제 클럽 같은데 안 갔어? 클럽? 무슨 클럽? 나 회식하고 바로 찜질방 갔다니까. 그래, 알았어. 민서 씨는 결심했습니다. 정확히 알아봐야겠어. 이대로는 못 있겠어. 그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외도 확인하는 방법, 바람 피우는 남자 특징, 그리고 결국 한 사설 탐정 사무소의 홈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진실 탐정, 여러분의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드립니다. 월요일 오후 민서 씨는 탐정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탐정과 30대 초반의 여자 탐정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민서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남자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외도 의심 케이스네요. 남자친구분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민서 씨는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이름은 박준혁, 32살, 게임 회사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고 집은 강남구 대치동에 있다고 했어요. 사진은 있나요? 네, 여기 휴대폰에 저장된 준혁 씨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자 탐정이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일주일 정도 미행을 해보겠습니다.
평일과 주말 모두 체크할게요. 남자친구분의 출퇴근 시간과 주요 동선을 파악하면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이면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민서 씨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탐정들은 준혁 씨가 일한다는 게임 회사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회사에서 나오는 준혁 씨를 확인. 그는 지하철을 타고 집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대상이 대치동 방향으로 이동 중 계속 추적합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대치동이 아닌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주소가 다른데요. 탐정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탐정이 직접 미행에 나섰습니다. 오후 7시 준혁 씨는 강남역 근처의 한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성과 함께였죠. 대상이 여성과 함께 식사 중 사진 촬영 중 여자 탐정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준혁 씨의 옷차림이 아침과 달랐습니다. 아침에는 분명 검은색 재킷을 입었는데 지금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네. 중요한 순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조사 5째 날 토요일 오후 남자 탐정과 여자 탐정이 동시에 미행을 나갔습니다. 오후 2시 강남역 부근 남자 탐정 대상 포차 카페로 들어가는 중 여자 탐정 뭐라고요? 저도 지금 대상을 추적 중인데요. 홍대 쪽에 있어요. 오늘 두 탐정은 동시에 사진을 찍어 서로에게 전송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똑같이 생긴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같은 얼굴, 같은 체격. 이게 뭐지? 탐정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2명이 동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건 쌍둥이입니다. 여자 탐정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신상 조회를 다시 해봤어요. 박준혁 씨에게 박준서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주민등록 정보와 함께 두 사람의 가족 관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혁 32세, 게임 회사 프로듀서 박준서 32세, 프리랜서 게임 개발자. 둘은 일란성 쌍둥이고 외모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남자 탐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 둘이 한 여자를 공유하고 있는 건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준혁 씨는 게임 회사에 다니며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서 거주, 박준서 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서초구 오피스텔에서 거주. 하지만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SNS 계정도 거의 공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탐정들은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월요일 민서 씨와 저녁 약속, 박준서가 나타남. 화요일 다른 여자와 만남, 박준혁이 나타남. 수요일 민서 씨와 전화 통화, 박준혁이 받음. 목요일 클럽에서 목격, 박준서. 금요일 민서 씨와 데이트, 박준혁. 이 형제들 여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명을요. 여자 탐정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관찰한 결과 이 두 사람은 최소 4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포함해서요. 그리고 약속이 겹치거나 피곤하거나 귀찮으면 서로 대타로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얼굴이 똑같으니까 여자들은 모르는 거죠. 탐정들은 민서 씨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민서 씨 앉으세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서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바람을 피운 거죠?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남자 탐정이 조사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진들, 동선 기록, 신상 정보. 민서 씨가 만난 박준혁 씨에게는 박준서라는 쌍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민서 씨를 포함해 여러 여성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둘이 번갈아 가면서요. 민서 씨는 서류를 보다가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서 씨가 처음 만난 사람이 박준혁인지 박준서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개월 동안 민서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며 만난 겁니다. 어떤 날은 형이, 어떤 날은 동생이 둘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요. 민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던 거죠? 여자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 씨,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은 증거 자료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민서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일주일 후 민서 씨는 준혁 씨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우리 심각하게 할 얘기가 있어. 꼭 만나야 해.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응, 토요일에 카페에서 보자. 시간 있지? 그래, 알았어. 토요일 오후 3시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민서 씨는 일부러 창가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탐정들이 밖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그리고 준혁 씨가 들어왔습니다. 민서야, 미안 늦었어. 무슨 일인데?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앉는 준혁 씨. 민서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혁아, 너 동생 있지? 준혁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동생? 무슨 소리야? 박준서, 너의 쌍둥이 동생 준혁 씨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나다 알아? 너희 둘이 나를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지. 민서 씨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탐정들이 찍은 사진들, 동선 기록, 모든 증거 자료. 이게 뭔지 알아? 지난 한 달 동안 너희 형제를 미행한 자료야. 준혁 씨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나는 정말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민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했어.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거야. 근데 너희는 나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 거잖아.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준혁 씨 아니 박준서 씨가 들어왔습니다. 형, 미안 늦었어. 준서 씨는 민서 씨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민서 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앉아. 박준서 씨도 같이 들어야 할 얘기니까. 두 형제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얼굴. 민서 씨는 이제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물어볼게.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야? 형제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준서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였어요. 테니스 동호회에서 처음 민서 씨를 만난 건 나였고. 그럼 넌 누구야? 민서 씨가 준혁 씨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형이에요. 게임 회사 다니는 게 나고. 그래서 동생의 스펙을 빌려서 나를 만난 거지. 준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서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준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했어요. 동생이 여자를 만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재미로. 민서 씨의 목소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이랑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시험도 대신 보고 여자친구도 공유하고. 어차피 얼굴이 똑같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민서 씨가 연애 경험이 없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뭘 해도 모를 것 같았고. 민서 씨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나를 바보로 본 거구나. 준혁 씨가 손을 뻗으려 했지만 민서 씨는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이제 너희 얼굴도 보기 싫어. 민서 씨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내용 증명이야. 너희 둘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사기, 정신적 피해. 변호사랑 상담했어. 너희가 한 짓은 명백한 범죄야. 두 형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너희 회사에도 보낼 거야. 박준혁 씨, 당신 회사 인사팀 메일 주소 알아? 당신 회사가 이런 직원을 그냥 둘 것 같아? 준혁 씨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민서 씨, 제발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줘요. 내가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이미 늦었어. 나는 지난 3개월 동안 너희한테 받은 상처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민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연락도 하지 마.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탐정들이 다가왔습니다. 민서 씨,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로부터 2달 후 민서 씨는 법적 대응을 진행했고 쌍둥이 형제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박준혁 씨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결국 사직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그의 행동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이죠. 박준서 씨도 프리랜서 업계에서 평판이 나빠져 일감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민서 씨는 테니스 동호회를 나왔지만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요가 수업 혼자서 차분히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죠. 어느 날 요가 수업이 끝나고 친구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민서야, 너 이제 괜찮아? 민서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생각보다 괜찮아. 아프긴 했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어. 뭘 배웠는데? 사랑은 믿음이라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을 깨는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도 알게 됐어. 예전에 나였으면 그냥 울면서 포기했을 텐데 이번에는 제대로 맞섰잖아. 유진이가 민서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너 진짜 멋있었어. 민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한 명의 사람을 만날 거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건은 실화를 각색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쌍둥이를 이용한 사기, 연애 사기, 거짓 신분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들. 만약 여러분의 연인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의심이 든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다른 피해자를 막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